자,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해봅시다. 자, 1번 문제 먼저 보세요. 왜? 아니, 오늘 시험 친 거. 시험 친 거부터 먼저 해야지. 왜 누가 또 시험 친 거 먼저 안 한 사람 있어? 이렇게 약속이 안 맞아가지고 진짜. 어제 온 아저씨야? 내일 오는 아저씨는? 문제 먼저 풀고 선행학습하는 거 아니야? 안 중요하다 넘어가자. 용도 씨가 말 안 듣는 걸로. 자, 문제 시험 친 거 먼저 봅시다. 됐죠? 시험 친 거 20문제. 자, 이번 질문 봅시다. 영국 경찰에 관한 이야기. 영국 경찰 등장하면 자치경찰 제도라는 걸 머릿속에 넣어둬야 됩니다. 무조건. (1번이) 마음에 안 들더나? 20번도 마음에 안 들었나 보네. 수미상관이네. 수미상관. 머리랑 꼬리랑. 자, 1번 보세요. 영국 경찰 등장하면 무조건 자치경찰 제도라고 머릿속에 넣어두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 오시면 수도경찰 간부는 경찰 간부나 민간인 체크하시고요. 자치경찰 제도니까 민간인도 들어올 수 있습니다. 내무부 장관의 추천으로 국왕이 임명하였다. 1번 지문이 맞는 이야기입니다. 2번 런던시 경찰청은 수도경찰청과 독립돼 자치경찰로서 운영되며 여기까지 맞습니다. 런던시 의회는 경찰 사무에 관한 질의 답변을 요구할 수 있는데 관여하면 안 됩니다. 지휘 운영에 관여하는 건 안 돼요. 런던시 의회는 공무원이죠. 공무원이니까 경찰이, 내가 말했잖아. 영국은 경찰의 힘이 대단히 강하기 때문에 조직상으로는 관여할 수 있는 것처럼 보여도 함부로 관여하면 안 됩니다. 실제 업무는 경찰청장이 한다. 뒤쪽 내용은 맞고 지휘 운영에 관여할 수 없고 이렇게 돼야 맞는 이야기죠. 3번 갑시다. 국립범죄청은 마약 밀매, 약물범죄, 아동범죄, 큰 덩어리들이죠. 범죄들이 인신매매, 불법 밀입국, 여권 화폐 위조 범죄, 테러 범죄 등을 다루나 강력범죄에 대해서도 정보 수집, 수사권, 체포권 직접 행사할 수 있습니다. 강력 큰 범죄에 대해서는 국립범죄청이 움직이는 거 맞습니다. 그 다음 4번은 간단합니다. 왕실 경찰은 없어요. 대학 경찰도 있고 공원 경찰도 있죠. 영국 같은 경우 날씨가 안 좋으니까 햇빛이 나면 공원에 전부 위통 까고 와서 일광욕 한단 말이야. 거기서 성범죄 같은 게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공원 경찰 따로 있고 대학 경찰도 따로 있죠. 대학 경찰은 총장이 임명한다, 그죠? 총장이나 부총장이 임명하는 거니까 대학 경찰까지는 있는데 왕실 경찰은 없습니다. 2번 가봅시다. 각국의 경찰 제도에 관한 이야기. 독일의 수사 주체는 검사라고 했죠. 우리도 독일 제도를 베껴온 거기 때문에 검사가 수사의 주체입니다. 검찰과 경찰의 관계는 상명하복 관계인데 따라서 검찰이 더 위에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검찰에게는 실제 수사할 수 있는 기관이 없다 그랬죠. 그러니까 팔 없는 머리로 불린다. 1번은 맞는 이야기죠. 실제 업무는 전부 다 경찰이 하는 거죠. 프랑스 가봅시다. 프레보 등장합니다. 이건 우리 시험에서도 나왔던 이야기다. 그죠? 프레보가 재판, 즉 법관의 역할도 담당하고 경찰의 역할도 담당하고 프랑스는 중앙집권적 국가이기 때문에 국왕 친위 순찰대입니다. 요건. 국왕의 친위 순찰대가 되는 거죠. 3번 프랑스의 재판과 대부분의 수사는 우리 예심판사 했었죠. 예비판사, 수사판사 다 같은 이야기인데 결론적으로 판사가 권한을 가지고 있으니까 법원의 권한이란 거 맞고 경찰과 수사경찰은 상명하복관계, 영국과 미국은 협력관계지만 여기는 상명하복관계라는 거 맞죠. 4번 봅시다. 일본경찰은 사법경찰과 검찰은 상호대동 협력관계에 있는데 이건 일본경찰은 여러 나라를 합친 거라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수사 개시, 수사 진행권은 있어요. 그런데 수사 종결권은 검사에게만 있습니다. 수사 종결권, 구류 청구권 두 가지는 검사에게 줘놨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완벽하게 경찰이 수사권을 가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려면 수사 종결권이 있어야 되는데 일본 경찰은 수사 종결권이 없어요. 그래서 완벽한 수사권을 가진 건 아니라는 이야기. 3번 가봅시다. 법치행정에 관한 이야기. 법치행정은 세 가지가 있다. 그죠? 법률의 법규 창조력이 있고 법률 우위가 있고 법률 유보가 있다. 법률의 법규 창조력에서 법규라는 이야기는 법률의 알맹이, 즉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것들을 말하고 만든 사람만 뺏을 수 있으니까 국민의 권리 의무는 법률로만 만든다. 또는 위임받은 법규명령까지는 가능하겠죠. 위임명령. 제한하는 경우에도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건 안 된다. 그럼 1번이 맞는 이야기겠죠. 2번 봅시다. 법률 우위의 원칙은 법을 위반하지 마라 이 말이니까 여기서 법률은 제약규범입니다. 제약규범. 그리고 여기에서 법률은 성문법, 불문법 다 포함이죠. 어떤 법률도 위반하면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고 따라서 이번 지문은 마지막이 틀렸다. 그지? 3번에 법률 유보, 유보는 뒤집으면 보유니까 법률의 근거가 있을 때만 하라는 이야기죠. 법률 우위의 원칙은 법을 위반하지 마라 이 말이니까 소극적 측면이고 법률 유보의 원칙은 근거가 있으면 해라 이렇게 뭘 하라는 이야기는 적극적 측면이 되잖아. 그래서 3번 틀렸죠. 물론 여기에서 법률은 근거규범을 말하는 거고 성문법만 되죠. 불문법은 근거규범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는 없다. 그래서 4번에 가서 보시면 법률 유보의 원칙에서 법률은 성문법과 불문법을 모두 포함하면 틀렸죠. 불문법은 안 들어갑니다. 권력적 작용은 법적 근거가 반드시 필요하고 비권력적 작용은 서비스니까 굳이 법적 근거가 없어도 얼마든지 해줘도 상관없다. 이렇게 되니까 비권력적 작용은 법적 근거가 필요하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해야 맞는 지문이겠네요. 그래서 지금 3번도 정답률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60%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해하는 부분이라서 잘 틀린 사람들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요거는 4번 가봅시다. 자, 행정규칙 갑니다. 행정규칙은 일단 기본적으로 법 아니다. 그죠? 법 아니니까 위반하면 징계 사유는 될 수 있을지언정 위법은 아니죠. 위법이 아니니까 무효나 취소가 되는 건 아니라고 이야기했잖아. 그러니까 거기 보면 행정규칙의 종류에는 훈령, 예규, 고시, 일일명령 등이 있다. 맞고 우리 신뢰보호의 원칙 이야기할 때는 선행조치가 적법이든 위법이든 나만 잘못한 게 없으면 내 신뢰를 보호해달라고 주장할 수 있단 말이야. 물론 선행조치가 위법한 경우에는 위법한 처분을 계속해달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 손해배상으로 가는 거고 어쨌든 선행조치가 위법이건 적법이건 간에 신뢰보호는 주장할 수 있죠. 그런데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리는 원래 하던 거 나한테도 똑같이 해줘라는 이야기니까 위법을 계속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불법의 평등은 인정되지 않는다 그랬죠. 그래서 2번이 틀렸잖아요. 행정규칙에 따른 종래의 관행이 위법하면 자기구속 안 받습니다. 신뢰보호 원칙은 선행조치가 적법이든 위법이든 그건 상관이 없고 3번 가서 봅시다. 행정규칙은 원칙적으로 조직 내부에서만 효력을 가지는 거 맞고 예외적으로 원래는 행정규칙은 법률 유보 필요 없죠. 법률 우위만 지키면 됩니다. 행정규칙은 법이 아니기 때문에 법을 위반하지만 않으면 되지 굳이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되는 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조직 내부에서만 효력을 가지는 게 맞죠. 그런데 예외적으로 상위법령이 마치 법규명령인 것처럼 구체적인 위임을 행정규칙에 해준 거예요. 그러면 이걸 쉽게 이야기하면 행정규칙에다가 일정한 권한을 부여한 게 맞죠. 법적 권한을 부여한 형태가 되는 거니까 대외적 효력을 가지는 경우도 생깁니다. 이렇게 되면. 따라서 행정기관이 소속 공무원이나 하급행정기관에 대해서 세부적 업무 처리 절차나 법령의 해석 적용 기준을 정해주는 행정규칙은 상위 법령의 구체적 위임이 있지 않으면 조직 내부에만 효력이 있고 상위 법령의 근거가 있으면 대외적 효력을 가지는 경우도 있을 수는 있지만 맨 마지막에 구체적 위임이 없다 그러면 대외적으로는 국민이나 법원을 구속하는 효력은 없다. 3번 맞는 이야기죠. 4번에 가서 봅시다. 행정규칙이나 내부 지침은 대외적 구속력이 없는데
이거 외부화되는 경우 있다 그랬죠. 어떤 경우냐면 행정규칙에 따른 행정관청의 어떤 처리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야. 그러면 국민 입장에서는 신뢰를 가지게 될 수도 있죠. 그러면 갑자기 우리 행정규칙 바꿨으니까 너는 안 돼 라고 이야기하면 갑자기 왜 지금 행정규칙 바꿔서 나만 차별합니까? 이렇게 주장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보면 이른바 행정규칙이나 내부지침은 일반적인 경우에 대외적 구속력을 가지는 게 아니니까 위반해서 위법은 아닌데, 그 다음 재량권 행사의 준칙인 행정규칙이 그 정한 바에 따라 되풀이 행정관행이 이루어지면 요게 포인트죠. 관행이 이루어지게 되면 국민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걸 믿을 수밖에 없거든. 왜 나만 다른가 하는 거야. 평등의 원칙, 신뢰보호 주장할 수 있게 되는 거고, 행정기관은 자기 구속의 원리 적용되게 되죠. 그래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데 한 사람만 차별하게 되면 당연히 위법한 처분이 된다. 맞는 이야기죠. 넘어갑시다. 5번 갑시다.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에 관한 이야기. 법규명령 딱 등장하면 법이라고 적으라고 했죠. 행정규칙이 등장하면 법이 아니다. 이렇게 적어놓고 시작하란 말이야. 그래서 거기 보시면 법규명령은 국민에게 적용되니까 일반 권력관계 맞죠. 또는 일반 통치권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행정규칙은 자기네들 공무원 내부 사회만 적용되는 거니까 특별 권력관계죠. 그러니까 기획지문은 틀렸죠. 니은 법규명령은 법이라고 이야기했죠. 국민도 적용을 받기 때문에 양면적 대외적 구속력을 가지고, 행정규칙은 내 공무원 내부사회에서 자기네들끼리만 적용하는 거니까 편면적 내부적 구속력을 가지고 있다. 니은 지문 맞죠. 디귿 법규명령은 법이야. 위반하게 되면 위법도 되고 징계사유도 되지만, 디귿 행정규칙에 위반한 행위는 위법은 아니지만 내부 규정을 위반한 거니까 징계사유는 될 수 있다. 그러니까 디귿 틀렸다. 그죠? 리을 법규명령은 법이기 때문에 법률 우위도 지켜야 되고 법률 유보도 지켜야 됩니다. 그러나 행정규칙은 내부 규정이기 때문에 법을 위반하지만 않으면 되죠. 법률 우위는 지켜야 되지만 굳이 근거 없어도 자유롭게 만들어지기 때문에 행정규칙은 법률 유보는 필요가 없다고. 그러니까 리을도 틀렸다. 그죠? 기역, 디귿, 리을이 틀린 게 됩니다. 6번 가봅시다. 비례원칙에 관한 이야기. 비례원칙 대단히 중요한 거고, 비례원칙은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면 다 틀린 지문이라고 이야기했다. 그죠? 적, 필, 상 세 가지 모두 충족해야 비례원칙이 충족되는 거라고 이야기했죠. 그리고 적합성은 공익 목적, 필요성은 최소 침해의 수단, 상당성은 달성되는 공익이 침해되는 사익보다 커야 되죠. 비교 형량 반드시 해야 되고, 그 상당성을 우리는 협의의 비례원칙이라고 부른다. 조리에서 파생된 거긴 하지만 성문화 경향에 의해서 경지법 1조 2항의 명문의 규정이 있죠. 그래서 기억은 틀린 거고, 조심해야 될 것은 조리에서 파생된 비례원칙을 성문법인 경직법에 적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의 성격은 불문법이라는 거. 성문법으로 바뀌는 게 아니에요. 남자가 여자 옷을 입은 것에 불과한 거지 성별이 바뀌는 건 아니라고 이야기했죠. 기억 틀렸습니다. 니은 비례원칙 조리라는 불문법 위반이니까 당연히 위헌, 위법이 되고 공무원에게는 징계사유도 되는 거니까 니은도 틀렸다. 그죠? 기억 니은 틀렸네요. 그 다음 개인택시 운송사업자가 질병이 여기 포인트죠. 그리고 대리운전입니다. 원래는 허가받은 본인만 운전을 해야 되는데 몸이 너무 안 좋은 거야.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시킨 거예요. 잘못된 거 맞죠? 그런데 잘못된 건 맞지만 그게 유일한 생계수단임을 고려해보면 뭐 과징금이라든가 면허 정지도 있는데 가장 강한 면허 취소를 때려버리면 최소 침해 원칙 위반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비례원칙 위반이 되는 거죠.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한 게 됩니다. 리얼 판례 가서 봅시다. 자, 시간적, 장소적으로 근접하지 않는 우리 목전 했었다. 경지법에 눈목 앞전이니까 눈앞에서 벌어지는 것에 대해서만 할 수 있죠. 그런데 저기 한 140km 떨어진 충청도나 제주공항을 막는 거 상경 차단 조치는
긴급성과 급박성이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제지의 범위를 명백히 넘어 허용될 수 없다. 그러니까 리을 지문 맞는 이야기가 되겠네. 칠 번 갑시다. 행정법의 일반 원칙에 대한 설명.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징계 사유로 삼은 비행의 정도에 비해서 균형을 잃은 과중한 징계 처분. 우리 생각해보면 판례에 뭐가 있었냐면 공무원 요정 출입하지 말라 그랬죠. 그거 훈령으로 정해놨거든. 고급 술집가면 국민들이 보면 이미지 안 좋으니까 되도록이면 가지 마라 그러는데 한 번 들어가죠. 한 번 들어갔는데 파면 처분해버리는 건 너무 과하다. 비례원칙 위반. 유흥업소 사장이 청소년을 딱 한 번 출입시켰는데 영업 취소하는 것도 최소 침해 수단이 아니기 때문에 비례원칙 위반. 이렇게 이야기했었단 말이야. 그래서 비행의 정도에 비해서 균형을 잃은 과중한 징계 처분을 하는 것은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나 위법하다. 1번 맞죠? 그 다음 운전면허 취소 사유가 그 사람이 가진 여러 면허의 공통된 것이라면 그 면허 전부를 취소할 수 있다. 다시 한번 봅시다. 내가 일종 보통 가지고요. 18세 이상이면 딸 수 있는데 1년 지나고 19세 이상이 되니까 일종 대형 탔단 말이야. 그래서 덤프트럭 기사로 일하고 있는데 모든 운전면허에는 원동기 장치 자전거 들어있다. 그죠? 그런데 125cc를 초과하는 거 2종 소형 면허 이건 일종 보통이나 일종 대형과는 아무 상관없이 따로 따야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 안에도 지금 뭐가 들어가 있냐면 원동기 장치 자전거가 들어있다고요. 그럼 봐. 내가 덤프트럭으로 일하고 나서 차고지에 차 갖다 놓고 집에 가는 길에 동료들이랑 소주 한잔하고 음주운전한 거예요. 이거 면허 취소되죠. 그러면 일종 대형은 일종 보통이 있다는 걸 전제로 해서 일종 대형이 있는 거죠. 이거 비슷한 논리가 어디 나오냐면 국제운전 면허증 할 때 나오잖아. 우리나라에서 발급받은 국제운전 면허증이 있으면 내 원래 국내 면허증까지 2장이 있는 건데 그거 운명을 같이 간다 그랬죠. 국내 면허가 취소나 정지되면 국제운전 면허도 취소 정지된다 그랬잖아. 그러면 이 일종 대형 면허는 일종 보통 면허를 베이스로 해서 만든 거니까 당연히 없어지는 겁니다. 그 다음 원동기 장치 자전거는 따로 딴 게 아니니까 요건 자동으로 없어지는 거죠. 그러면 이쪽은 건드리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취소하면 안 되잖아. 반대도 마찬가지죠. 이종 소형으로 운전할 수 있는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면허가 취소되면 당연히 얘만 취소되는 거지 이쪽은 건드리면 안 돼요. 그런데 판례가 뭘 이야기하는 거냐면 이거 자꾸 헷갈리던데 원동기 장치 자전거를 운전하다가 면허가 취소된 거예요. 그럼 이건 어디에도 들어있냐면 일종 보통 안에도 들어있고 일종 대형 안에도 들어있고 이종 소형 안에도 들어있단 말이야. 그러면 얘의 베이스가 된 것들은 다 없어지는 거예요. 쌤, 이거는 관계없으니까 취소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죠. 여기 원동기 장치 자전거 들어있잖아요. 만약에 봐. 원동기 장치 자전거를 운전하다가 면허가 취소됐는데 이종 소형은 살려주세요. 그러면 첫 번째 말이 안 된다. 125cc 초과는 운전할 수 있는데 125cc 이하는 운전 못해. 말이 앞뒤가 안 맞죠. 그 다음 이 원동기 장치 자전거가 일종 보통에 있는 건지 일종 대형에 있는 건지 이종 소형에 있는 건지 어떻게 알아? 만약에 이게 가능하면 이러죠. 나 원동기 장치 자전거 때문에 일종 보통과 일종 대형이 취소됐단 말이야. 그럼 난 뭐 주장하냐면 저는 일종 보통 안에 있는 원동기 장치 자전거를 운전하다가 면허가 취소된 거라서 이종 소형 안에 들어있는 원동기 자전거는 운전해도 되죠. 라고 해버리면 면허가 취소 안 된 거잖아요. 그러면 이 원동기 장치 자전거는 모든 면허의 공통적인 거 맞죠? 그럼 다 취소죠. 다 취소. 이해됐어? 헷갈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 면허의 공통적인 것이라면 그 면허 전부를 취소할 수 있다. 3번 반복적으로 행해진 행정처분이 위법했을 때는 자기구속의 원리 성립 안 한다 그랬죠. 그러면 3번은 맞는 이야기고 4번 재량권 행사의 기준인 행정규칙을 재량준칙이라고 이야기한다. 그죠? 재량준칙은 법이 아니기 때문에 내부적 효력밖에 없다. 그런데 이게 반복적으로 이루어져서 관행이 성립돼요. 관행이 포인트라고 했죠. 그러면 국민 입장에서는 당연히 나도 허가받을 수 있겠지라고 믿었는데 나만 안 해줘. 그러면 평등원칙, 신뢰보호원칙 주장해서 당연히
위법함을 주장할 수 있죠. 위반 시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하는 위법한 처분이 된다. 이렇게 돼야 맞는 이야기죠. 그래서 4번이 틀린 겁니다. 8번 가봅시다. 경찰청장의 수사 지휘권에 대한 설명 중 올바른 것은, 자, 첫 번째 보시면 원래는 경찰청장은 수사에 관한 개별 사건 수사에 대해서 구체적 지휘 감독할 수 없다가 원칙이죠. 누가 한다? 국가수사본부장이 하는 게 원칙이죠. 그 다음 개별 사건에 대해서 구체적 지휘 감독을 개시하는 경우도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국가수사본부장을 통하여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고, 국가수사본부장에는 문서로 서면으로 하는 거죠. 서면으로. 그리고 어디에 보고해야 된다? 국가경찰위원회에 보고하는 거죠. 대통령한테 보고하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3번 가서 보시면 경찰청장은 개별적 수사 지휘에 사유가 해소되면 당연히 지휘감독 중단해야 되는 거고, 국가수사본부장이 사유가 사라졌으니까 적당히 하십시오. 그만하십시오. 그러면 그만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무조건 그만해야 되죠. 승인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야 되니까 4번도 틀린 거다. 그죠? 3번만 맞네요. 9번 봅시다. 국자법 국가수사본부장 1번 치안 정감만 되죠. 치안감은 안 되잖아요. 2번 가서 봅시다. 국가수사본부장은 형사소송법에 따른 경찰의 수사에 관해서는 컨트롤 타워가 된다라는 거 맞고, 3번에 가서 보시면 국가수사본부장은 임기 2년이고 법률에 따라서 가면 당연히, 지금 내가 시험 지문이 뭐예요? 법률에 규정된, 이렇게 물어봤죠. 그러면 중임할 수 없다가 맞죠. 연임은 당연히 안 되는 거고. 그 다음 국회가 탄핵소추 의결할 수 있죠. 경찰청장과 똑같습니다. 헌법이나 법률 위반에 대해서만 탄핵소추가 의결이 가능한 거지, 대통령의 명령 위배라든가 행안부 장관의 명령 위배와는 아무 상관없다 그랬고, 국회는 탄핵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고, 탄핵의 결정은 헌재가 합니다. 이런 건 설명 안 해도 되죠. TV 틀면 다 나오잖아요. 안 그래? 수사권 관련해서, 경찰 수사권 관련해서 잘 보세요. 지금 공수처가 경찰에다가 수사권 넘긴다 그랬는데 경찰이 거부했거든요. 왜 거부했냐? 공수처가 뭐라 그랬냐면 책임도 너네가 져,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아니 책임은 우리가 안 질 건데 법상 왜냐면 공수처가 권한을 가지고 있거든. 그러니까 다시 뭐라 그랬냐면 그러면 너네가 해라, 우리가 지휘할게, 이 말에 경찰이 빡쳤어요. 형사소송법 개정됐죠. 수사와 관련해서는 검사와 경찰은 협력관계지 지휘관계가 아니에요. 경찰 이 이야기 들으면 경기합니다. 진짜 경기해요. 그래서 지금 내란죄 수사와 관련해서 체포영장 나오니까 경찰한테 넘기려고 그랬거든. 근데 경찰이 오늘 거부 때렸어요. 경찰이 거부했던 이유가 너네가 지휘한다고 이것 때문에 열받은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요 수사와 관련된 이야기도 좀 잘 보세요. 경찰 입장에서는 한 번쯤 명확하게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옛날에 수사권 조정이 포인트였을 때 시험에 4번 연달아 나왔어요. 자꾸 무슨 이야기 나왔냐면 경찰청장과 검찰총장이 몇 월 며칠에 합의했다. 그럼 지금 경찰은 뭔 말하고 싶은 거야? 빨리 넘겨줘. 지금 애들한테 다 알렸어. 이 이야기 하잖아요. 계속 나왔거든. 그럼 지금도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좀 잘 챙겨보라고. 10번 갑시다. 국가경찰위원회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정기회의는 매월 2회죠. 2회. 1번 틀렸고요. 2번 가봅시다. 국가경찰위원회는 국가경찰 사무 담당 공무원의 부패 방지 청렴도 향상되고 국가경찰 사무 외에, 이렇게 내가 중요하다고 이야기했잖아. 교육부 장관이 장학금 지급 대상자 좀 선정해줘 라고 이야기하면 그건 소극적 질서유지와 관련이 없으니까 국가경찰위원회에 물어봐야 되는 거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우리 청사 앞에 불법 집회 시위가 열리니까 이것 좀 해결해줘는 당연한 질서유지 권한이니까 국가경찰위원회에 물어볼 필요가 없죠. 그림 맨날 그려주는 거잖아. 따라서 국가경찰 사무와 관련하여가 아니고 국가경찰 사무 외에, 이렇게 해야 맞는 이야기죠. 그 다음 3번도 내가 이거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했죠. 가까운 쪽은 위법이 아니고 부당, 즉 적정하지 아니할 때만 돼도 얼마든지 관여할 수 있다. 다시 한번 봐
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거기 보면 10일과 7일 숫자는 맞지. 됐죠? 그 다음 또 하나 틀린 데가 있죠. 경찰청장이 제의 요구하는 게 아니고 행안부 장관이 제의 요구하는 거고 그 앞에 행안부 장관과 경찰청장은 하나의 라인이니까 가까운 쪽이란 말이야. 그래서 심의 의결된 내용이 위법한 경우에만이 아니고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될 때 우리 시도자치경찰위원회 같은 경우는 시도지사는 내용이 적정하지 않을 때 괜찮죠. 그런데 옆에 있는 행안부 장관, 경찰청장, 국가경찰위원회는 위법한 경우, 공익에 해를 끼치는 경우만 가능하다 그랬잖아. 그거랑 구별해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네요. 경찰의 통제와 관련해서 위원회는 여러 사람이 모이는 거니까 민주적 통제. 국가경찰위원회는 경찰 소속 아니지. 경찰 바깥에서 하는 건 대외적 통제가 되는 거죠. 11번 시도자치경찰위원회에 대한 설명 중 올바른 것은 그랬죠. 시도자치경찰의 위원은 자격 요건이 전부 다 5년이다. 5년 그죠. 국가수사본부장은 10년. 다 합쳐서 15년이 되든지 시도자치경찰위원회는 전부 다 5년이 되는 거니까 틀린 게 되는 거죠. 2번도 역시나 마찬가지. 거기 보시면 3년도 틀렸지만 부교수가 아니고 조교수 이상 이렇게 나와야 되니까 2번도 틀린 지문이고 3번에 가서 보시면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도자치경찰위원회 누구 소속입니까? 시도지사 소속이죠. 그러니까 시도지사가 임명하고 상임 매일 출근하는 상임위원은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위원 중에 위원장의 제청으로 시도지사가 임명한다. 다만 위원장과 상임위원 이 두 사람이 상임이죠. 매일 출근해야 되니까 지자체 공무원으로 한다 그랬고 이 위원장과 상임위원이 지자체 공무원인 것은 결격사유와는 관련이 없다 그랬다. 그죠? 국공립대학교의 교수들도 마찬가지고 12번 갑시다. 경찰서장에 관한 이야기. 직책에 따른 계급의 구분도는 잘 안 되는 사람은 그림 매번 그려주는 거 한번 그려보세요. 경찰서장은 경찰서에 경찰서장을 두는데 경무관, 총경, 경정으로 하지만 경정이 경찰서장 되는 건 거의 없다 그랬다. 그죠? 보통 과장급이지만 법과 규칙에는 이렇게 정해져 있다고. 그 다음 지구대 파출소 출장소, 설치 변경 폐지 전부 다 시도경찰청장 권한이죠. 중요한 판서 있었어요. 그런데 지구대 파출소를 설치할 때 그 소속은 누구 소속으로 한다? 경찰서장 소속으로 하는 거고 거기까지 맞죠? 그런데 내가 오로지 경찰과 관련된 건 행안부령일 가능성이 많다 그랬잖아. 대통령령이 아니고 행안부령이 돼야 되겠죠. 3번 가서 보시면 경찰서장 소속 2번은 빠졌나? 2번은 간단하죠. 경찰서장은 시도경찰의 지휘감독 받는 거 맞고 3번이 답이고 4번에 가서 보시면 시도자치경찰위원회는 정기적으로 자치경찰 업무 수행한 평가 결과 통보하고 반영하면 된다. 간단한 이야기니까 그냥 보시면 됩니다. 13번 갑시다. 자, 훈령에 관한 이야기 나오죠. 훈령은 상급관청이 하급관청에게. 직무명령은 상급자가 하급자한테. 따라서 훈령은 직무명령을 대신할 수 있는데 직무명령은 훈령을 대신할 수 없다. 훈령은 하급기관의 구성원이 바뀌어도 훈령의 효력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데 직무명령은 너 출장 가 그랬는데 걔가 전보 가버리면 수행 못하죠. 수명 공무원의 변동이 영향을 끼친다 그랬잖아요. 됐지? 봅시다. 훈령이란 상급경찰관청이 하급경찰기관의 권한행사를 지휘하기 위해서 일반적, 추상적, 부당한 지시하면 안 돼. 이것도 괜찮지만 개별적, 구체적, 음식물 5만원 부정청탁 금지법에 따르면 5만원, 화환은 10만원, 선물은 15만원, 이렇게 다 되죠. 개별적, 구체적으로도 가능합니다.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상급관청이 하급관청에게 훈령을 통해 시켰잖아요. 그러면 하급관청이 알아서 하도록 놔둬야지. 시켜놓고 야 가져와라 내가 할란다. 그건 안 된다고요.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대집행할 수 없다. 훈령은 법규가 아니므로 대외적 구속력이 없어 일반 국민을 구속할 수 없으나 맞죠? 그러면 이 훈령도 법률 우위만 지키면 되고 법률 유보는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발할 수 있다. 틀린 지문이죠. 그렇지? 법령에
구체적인 근거 없이도 발할 수 있다. 이렇게 되죠. 지시, 수사 지시 이렇게 말한다 그랬죠. 개별적, 구체적으로 발하는 명령이고 예규는 예를 들어서 규정하는 거다. 그죠? 그래서 반복적 경찰 사무의 기준을 제시하기 위해서 발하는 명령 맞죠. 14번 갑시다. 권한의 위임은 다가 아니라 권한이 이전되는 거죠. 그래서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 안 되는 거 되는 거 명확하게 구별해 줬다. 안 되는 것은 첫 번째 전부 위임 안 되죠. 주요 부분 위임 안 되지. 넘겨줬으면 대신 누나가 장난감 가지고 노는 거 안 된다 그랬죠. 대집행 안 된다고. 그 다음에 넘겨주면 끝나는 거지 할 때마다 허락받아도 안 된다 그랬죠. 사전에 협의해라, 승인받아라 이런 건 안 된다고요. 되는 것은 생각해보면 일을 하나 넘겨준다고 해서 상급관청의 지위를 잃어버리는 건 아니다 그랬다. 그죠? 지휘감독도 가능하고 감사도 가능하죠. 넘겨주기 전에 수입 능력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도 가능하고 교육과 처리 지침을 알려주는 것도 당연히 일하는 방법은 가르쳐 줘야 되니까 예산도 넘겨주고 인력도 넘겨줘야 된다. 그죠? 그런 것들만 잘 정리하시면 되죠. 그래서 권한의 위임은 일부에 대해서만 가능하고 전부에 대해서는 안 된다는 1번이 답이네요. 2번 위임 사무 처리에 대해서는 일도 가져가 돈도 니가 내. 그럼 안 받지. 소요되는 비용은 위임자가 부담하죠. 위임자. 법정 대리는 경찰청장이 갑자기 사망하거나 잘린 경우예요. 그러면 오로지 누가 하는 거냐면 누가 한다? 대리기관이 모든 일을 다 하죠. 그러니까 지휘감독은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없으니까. 임의 대리만 지휘감독이 가능한 거고 국무총리 유고시 대통령이 지정하는 지정이 들어갔으니까 요거는 협의의 법정 대리가 아니고 지정 대리죠. 지정 대리. 됐죠? 아무 말 없으면 협의의 법정 대리. 지정 대리를 설명하는 내용에서는 지정 대리라는 걸 눈치챌 수 있어야 됩니다. 15번 가봅시다. 경찰공무원법과 경찰공무원 임용령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도 뭐 그림을 너무 많이 그려가지고 대통령 총경 이상 맞죠? 그지? 그리고 경정으로의 신승면인데 내가 총경 이상에 대해서 절차는 좀 외워야 된다라고 했죠. 경찰청장 추천, 행안부 장관 제청, 국무총리, 대통령이 되는 거고 경정으로의 신승면이 들어가면 추천 빠지고 행안부 장관 빠지죠. 경찰청장 제청, 국무총리, 대통령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1번은 틀린 게 되죠. 2번에 가서 보시면 경찰공무원법이다. 그럼 서술어가 뭐가 돼야 되지? 위임할 수 있다. 경찰공무원 임용령이 되면 위임한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거기 가운데에 보면 경감이야 경정의 전파유직법 임용권을 위임할 수 있다. 이렇게 되죠. 경찰공무원법이라는 거 잘 보셔야 됩니다. 3번 위임해버리면 원래는 대집행이 안 되는데 그건 법 이론을 이야기한 거고 무조건 법 규정이 우선이라고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위임 규정에도 불구하고 규정이 있으면 정원조정 승진 임용 인사규율 파견을 위해서 임용권 행사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죠? 소속 기관장은 시도경찰청장이랑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경감 이하죠. 그리고 경정의 전파유직법 가져가는데 감이 신규 채용, 사위, 승진이니까 지금 앞뒤가 바뀌었다. 그지? 그래서 틀린 지문. 따라서 답은 3번이 됩니다. 16번 가봅시다. 경찰공무원의 신분에 대한 설명 중 올바른 것은 이번에 15임용 경찰공무원과 관련해서 뭔가 여러 가지 조건들이 하나 더 들어온 개정사항이 있었어요. 그거 다시 한번 체크하시고 우리 66 했었죠. 66. 교육 훈련 성적은 60%. 제2 평정 요소는 50%가 되는 거니까 1번 틀렸죠. 2번 심사받아서 올라가는 건 경감 이하. 경무관 이하. 미안. 경무관 이하고 총경까지가 대상자가 되는 거니까 승진 대상자 명부죠. 그 다음 거기서 승진할 가능성이 많은 사람만 따로 빼내는 게 승진 후보자 명부고 승진 후보자 명부에 들어갔는데 조심 안 하고 중징계 받아버리면 제외하여야 한다. 정직 이상이 되는 거죠. 강등 이상이 아니고 정직 이상이 되고
심사승진 후보자 명부에서 삭제하는 건 처분 아니라고 행정법 할 때 이야기했어요. 처분 아닙니다. 그 다음 경정 이하의 계급으로의 승진은 승진 심사와 승진 시험과 심사를 병행할 수 있는데 지금은 6대 4다 그죠? 내년 5월 되면 7대 3으로 바뀔 거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으면 됩니다. 17번 가서 봅시다. 전보에 관한 이야기. 전보는 일하는 위치만 바꾸는 거죠. 계급하고 상관없이. 원칙적으로 전보 제한기간 1년, 감사나 감찰관은 2년, 전문직이 3년, 특수지역 5년, 교수요원은 1에서 3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억은 2년이 돼야 되는 거니까 틀린 거고. 니은의 전문직이니까 3년이죠. 3년. 그 다음 디귿에 정보 담당이 아니라 감사 담당이라고 늘 이야기했고 그 다음 전보 제한 기간에 걸리긴 했지만 사고 치면 옮겨도 된다 그랬죠. 승진하거나 이런 좋은 일이 있거나 전문직으로 가거나 사고 쳤어. 그러면 얘 거기에 유지시켜줄 필요가 없죠. 비위로 인한 감사 또는 조사가 진행 시기여서 해당 직위를 유지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면 기간에 관계없이 당연히 전보가 가능해집니다. 18번 봅시다. 직위해제. 직위해제는 일하는 기간만 줄이는 거. 일만 못하고 있는 거지 징계받는 건 아니에요. 징계랑 헷갈리면 안 됩니다. 징계를 받는 게 아니라 너는 일에 집중 못할 것 같으니까 일하지 말고 있어봐. 다만 징계를 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휴직과 달리 복직이 보장되지는 않는다. 그 다음 직무 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 성적이 극히 나쁘자. 주관적 사유죠. 3개월 범위고 연구과제 수행하거나 여러 가지 과제를 하는데 만약에 그 기간 동안은 봉급의 80%. 3번 중징계 의결이 되어 있으면 요거 객관적 사유고 50%. 3개월이 지날 때까지 직위를 부여받지 못하면 30%. 그러니까 3번도 틀린 거고 4번이 맞겠네요. 금품비위 성범죄 등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행위로 인하여 감사원, 검찰, 수사기관 조사나 수사 중이다. 객관적 사유 맞죠? 50%. 4번이 맞는 이야기입니다. 19번 갑시다. 경찰 공무원의 신분에 관한 이야기. 계급 정년과 관련해서 경정의 계급 정년은 14년인데 자치경찰 공무원으로 7년 일하다가 국가경찰 공무원 되면 7년밖에 안 남은 거죠. 그 근무한 연수를 합산한다. 맞는 이야기가 되죠. 강등되기 전에 가장 높은 계급의 계급 정년 거는 거고 강등 전의 근무연수와 강등 이후의 근무연수를 합산한다는 거. 의원면직 공무원의 의사가 원해서 그만두는 거예요. 사직서 제출하면 효과 바로 발생하는 게 아니라 그랬죠. 수리되고 난 뒤에 효과가 발생되는 거기 때문에 수리되기 전에 직장을 무단이탈하면 징계 및 형사책임의 대상이 된다. 맞네요. 성격적, 도덕적 결함. 우리 직권면직 사유 있었죠? 직권면직 사유 객관적 사유만 외우면 되잖아. 주관적 사유는 징계위원회 동의가 필요한 게 아니라 그랬죠. 직원, 미복귀, 자격, 취소. 요게 객관적 사유고 성격적, 도덕적 결함은 주관적 사유니까 징계위원회 동의가 필요하죠. 그래서 그 부분이 틀린 겁니다. 20번 갑시다. 경찰 공무원의 의무에 관한 이야기. 경찰 공무원은 직무를 게을리하거나 유기하면 안 된다. 거지 재직정이니까 이거 경찰 공무원법 규정이네요. 제복 착용은 행안부령과 관련이 있는 거다. 그죠? 디테일한 것들은 행안부령에 정하고 있고 경찰 공무원 복무 규정 있죠. 직무와 관계없는 장소에서 직무 수행을 하면 안 된다. 여기는 뭐가 나야 되지? 상사의 허가. 그리고 명령 이렇게 나와야 되고 소속 상관의 허가 정당한 사유. 요건 국가공무원법의 직무전혀 범위죠. 그 구별하라고 늘 이야기했으니까 소속 기관장이 아니고 상사의 허가. 소속 상관이 아니고 상사의 허가 이렇게 돼야 되죠. 3번 소속 기관장의 허가가 있더라도 영리를 하는 업무 안 됩니다. 겸직 금지는 소속 기관장의 허가가 깨질 수 있지만 영리 업무 종사 금지는 못 깬다 그랬죠. 다만 당근마켓에 하나 파는 건 괜찮죠. 집을 내가 샀다가 이사 갈 때 가격이 좀 올랐다. 영리를 취하는 건 맞지만 일시적인 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했고 4번 경찰 공무원은 근무 시간 중 음주하면 안 됩니다. 술 기운이 있는 상태에서는 당연히 안 되는 거고 그래서 답은 2번이 됩니다.
프린트 개정사항 봅시다. 국가공무원법 개정사항은 지난 시간에 설명해 줬나? 안 했나? 카페에만 올렸나? 기억이 안 나는데. 봅시다. 혹시나 몰라서 올렸으니까. 자, 거기 보세요. 자, 경찰공무원법 제8조가 있는데 임용 자격 및 결격 사유인데 다행히 많이 안 바뀌었어요. 원래 8조의 8호가 뭐였냐면 성과 관련된 범죄는 100만 원 이상 벌금형 3년 지나지 아니한 사람 이거였어요. 그 다음에 돈과 관련되면 300만 원 이상 벌금형 2년 지나지 아니한 사람이니까 다행스럽게도 그 포인트는 그대로 돼 있어요. 거기 보면 100만 원 이상 벌금형 3년 지나지 아니한 사람까지 다 맞죠. 그런데 원래는 조문이 어떻게 돼 있었냐면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 원 이상 이렇게 나왔단 말이야. 그런데 추가가 됩니다. 제일 중요한 건 다 별표하세요. 스토킹 범죄 들어왔습니다. 스토킹 범죄는 국가공무원법에만 있다가 우리한테도 이제 들어왔어요. 그 다음에 거기 나에 보면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인데 여기 보면 이거 뭐 때문에 들어오는 거냐면 딥페이크 때문에 들어온 겁니다. 딥페이크 때문에. 그래서 거기 보면 음란한 부호, 문헌,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 판매, 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해버렸다. 그 다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이거 가정폭력범죄 할 때 나오는 문구랑 거의 똑같습니다.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문헌,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는 것도 역시나 임용 결격 사유가 된단 말이야. 이런 범죄를 저지르고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면 3년 지나야 됩니다. 밑에 국가공무원법 봅시다. 국가공무원법의 결격 사유 가서 보시면 자 미성년자에 대해서 미성년자 동그라미 하시고요. 성폭력 범죄도 있고 아청법 위반 범죄도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공무원법은 기준을 20년으로 잡아놨죠. 우리 경찰공무원법은 미성년자에 대해서 성범죄 저지르면 다시나 못한다 그랬죠. 절대 공무원이 못 된다 그랬는데 아무래도 국가공무원법은 경찰공무원법보다는 조금 여유롭죠. 첫 번째 봅시다. 금고 이상의 실형, 그 다음 끝나고 나서 20년이라고요.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 그것도 역시나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로부터 20년, 벌금 이하 확정된 날로부터 20년, 치료 감호 끝나고 나서 20년이고, 그럼 봐. 가와 라는 잡혀 들어간 거죠. 맞아? 가는 금고 이상의 실형이고, 라는 치료 감호니까 붙잡혀 들어간 거잖아. 그러면 기산점, 20년의 기산점이 언제가 되는 거냐면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부터예요. 일단 잡혀 들어갔으니까 그거 끝나고 와야 20년 따진단 말이야. 그런데 나와 다 봐.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는 붙잡혀 들어간 거 아니지. 벌금 이하도 붙잡혀 들어간 거 아니죠. 그러면 얘들은 형 집행이 끝난 날이 아니고 확정된 날이 포인트입니다. 확정된 날. 다시 잡혀 들어가면 형기 다 살고 나왔을 때부터 20년. 집행유예나 벌금 같은 경우는 선고가 확정된 날로부터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로부터 벌금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20년. 그 다음 징계로 파면 또는 해임 처분을 받으면 경찰 공무원은 절대 될 수 없죠. 그런데 국가공무원법은 거기 뭐라고 돼 있어? 성폭력 범죄와 관련해서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 범죄와 관련해서 징계로 파면 해임 처분 받으면 20년은 지나가야 된다고요. 됐지? 그래서 그 두 가지 서로 비교하면서 한번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중요한 거니까. 경찰공무원법은 오늘 아침에 바뀐 거고, 오늘 아침에 바뀐 거니까 그거 체크하시고. 지금 법 바꿀 때가 아닐 텐데. 자, 비교경찰은 해버리고 싶시다. 비교경찰은 1교시 봅시다. 비교경찰까지는 하고 싶시다. 자, 1번 봅시다. 영국 경찰 나와 있죠. 자치경찰제가 근간이다. 따라서 거기 있는 시민들이 서로 힘을 합쳐서 질서 유지를 가집니다. 그게 바로 집단안전체제. 시민들 10명 모은 게 10인조 제도고,
프랭크 플리지 제도가 바로 자치경찰 제도의 기틀을 마련했다. 1번 질문 맞습니다. 무조건 영국 경찰은 자치경찰이에요. 그럼 이 10인조 조합이 어떤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우리의 지금 행정구역상으로는 동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 10인조 조합을 다 모아서 말이야. 100인조 조합이 100인조합 또는 100인조 조합이라고 하는데 요건 구가 되는 거예요. 구가 행정구역하고 같이 가거든. 그래서 100인조합이 되는 경우는 관리 책임자가 거기 보시면 치안관이 등장하는데 아까 내가 뭐라고 했지? 자치경찰 제도라고 했죠. 국왕이 임명하는 게 아니고 주민들이 선출합니다. 됐죠? 그 다음 자치경찰 제도니까 범인 있으면 모든 주민은 같이 잡아야 됩니다. 범인 추적 협조 의무라고 되어 있죠. hue and cry라고 하는데 범인을 발견한 사람이 저놈 잡아라고 소리 지르면 시민들은 절대 외면하지 말고 전부 다 잡으러 가야 돼요. 그게 바로 범인 추적 협조 의무고 15세부터 60세 미만까지는 우리 스스로가 시민 스스로가 경찰권을 발동해서 질서 유지해야 되니까 당연히 무기 소지 가지고 있고 야경 밤에 지켜보는 걸 돌아가면서 하는 걸 의무화했단 말이야. 그나마 비교경찰 나오면 안면 있는 아저씨는 로버트 필밖에 없죠. 범죄 진압이 아니고 범죄 예방이 목적이라는 거. 2번 가봅시다. 영국 경찰 1962년 왕립경찰위원회. 워낙 영국이 자치경찰 제도니까 왕의 말이 안 먹히는 거야. 그런데 바로 옆에 있는 프랑스를 보니까 프랑스는 중앙집권국가거든. 그래서 왕립경찰위원회가 저거 도입해보자라고 건의했지만 실패했고요. 영국 경찰은 경찰의 권한이 되게 강하다 그랬다. 수사 개시, 진행, 종결권에다가 기소권, 영장청구권 전부 다 가지고 있었단 말이야. 그런데 국립기소청을 85년에 만들면서 기소권만 넘겨줍니다. 영장청구권까지는 경찰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영장청구는 가능한데 기소만 불가능하게 된 거죠. 그래서 2번이 틀린 겁니다. 3번 2002년 경찰개혁법을 통해서 중앙정부의 자치경찰에 대한 통제 권한을 나름 강화시킵니다. 어쨌든 자치경찰 제도니까 중앙정부의 힘이 약하거든.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는 거고 2006년에 중앙범죄수사국과 중앙범죄정보국 합해서 중앙범죄조직국을 창설했다. 이것도 중요한 지문입니다. 그것도 체크해 두시고. 원래는 3원체제. 그런데 나중에 11년, 12년에 4원체제로 바뀌었죠. 그거 보시면 되죠. 3번 미국 경찰 갑시다. 미국 경찰은 영국 경찰을 이어받았죠. 따라서 자치경찰 제도고 도시경찰이 가장 큰 조직이고 그 다음에 주경찰, 연방경찰은 되도록이면 등장하지 않도록 하려고 했죠. 그런데 연방 간에 자꾸 거래가 일어나는데 무게와 길이의 기준이 잘 안 맞는 거야. 화폐의 문제도 있고. 그래서 맨 마지막에 연방경찰이 출연하게 되는데 연방경찰은 절대로 주경찰이나 도시경찰에 관여하면 안 되죠. 완전히 별개의 조직입니다. 주택 가는 거죠. 최초의 도시경찰은 보통경찰, 최초의 주경찰은 텍사스 레인저고. 이번 방금 설명했죠. 연방경찰은 연방에 관련된 것만 하는 거지 나머지 주경찰, 도시경찰의 일을 집행하는 건 안 된다. FBI 나옵니다. 요것도 시험에 나온 건데 법무부 소속입니다. 법무부. 재무부 소속이 아니라 법무부 소속이고 4번의 알코올, 담배, 무기, 폭발물 구국은 옛날에는 재무부 소속이었는데 지금은 법무부 소속입니다. 그래서 맞죠. 법무부 내의 독립한 법집행기관이고 하는 일들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4번 미국 경찰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올바르지 아니한 것은 위커샴 위원회는 전문직을 채용하자 이렇게 주장했던 위원회의 보고서입니다. 따라서 정치 간섭하지 마라. 경찰 채용 기준이랑 교육 강화해서 당연히 전문직들로 데리고 올 거다. 그 대신에 월급 많이 줘라. 근무 조건의 개선을 주장했고 그 다음에 윌슨의 경찰개혁은 도보 순찰이 아니고 자동차 순찰입니다. 얼른 다니면서 빨리 봐야 된다. 1인 순찰제는 맞지만 자동차 순찰이고 무선 통신을 주장했던 것도 윌슨은 맞고요. 모든 사건에 대한 수사의 주재자는 경찰입니다. 미국 경찰은 영국 경찰을 물려받았기 때문에 수사에 대한 모든 권한을 경찰이 가지고 있고 수사 종결권까지 가지고 있다. 내가 수사에 대한
권한을 다 가지려면 수사 종결권이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죠. 맞는 이야기입니다. 5번. 독일 경찰에 대한 설명. 독일은 연방국가입니다. 연방국가. 그래서 주 단위의 국가경찰제를 운영한다 그랬죠. 약간 중립적인 거예요. 미국이나 영국처럼 완전히 자치경찰을 쓰는 게 아니라 각 주의 경찰 활동은 관여하진 않지만 국가경찰을 배치해 둔다고요. 주 단위의 국가경찰제가 되죠. 그런 바 연방국가니까 미국과 마찬가지로 각 주의 경찰권이 더 강할 텐데 나치 독일이면 히틀러가 등장했죠. 세계 정복에 나가야 되는데 우리나라 안에 자기 나라 독일 안에 경찰권이 막 흩어져 있으면 당연히 세계전쟁을 일으키기가 힘들단 말이야. 그래서 나치 독일은 주경찰권 박탈하고 중앙집권적 경찰 제도를 채택했고요. 비밀경찰인 게슈타포 설치했다라는 거 맞는 이야기가 됩니다. 니은 주 단위의 국가경찰제 나와있죠. 그것도 맞는 이야기고 디귿 가서 봅시다. 연방헌법보호청은 국가에 대한 방첩, 간첩을 방지하는 임무와 반국가단체 및 문제인물에 대한 감시를 담당하는 건 맞는데 법률상 집행 업무는 안 돼요. 권한도 없고 그냥 명목적인 권한만 가지고 있지 법률상 집행 업무를 할 수 없고 압수수색 소환 등의 권한이 없다 이렇게 돼야 되죠. 그 다음 리을도 마찬가지겠지. 방금 내가 뭐라 그랬어요? 연방국가라니까. 연방국가면 연방범죄수사국이 주경찰 지휘할까? 안 하겠죠. 맨 마지막에 보면 주수사경찰을 지휘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되죠. 연방국가는 무조건 따로 갑니다. 따로. 됐죠? 6번 봅시다. 각국의 경찰 제도 가봅시다. 프랑스 파리 경찰청장은 내무부 장관 추천으로 대통령 임명하고 일반 행정 분야는 도지사가 하고 경찰 행정 분야는 파리 경찰청장이 하는 거니까 이원적으로 구조되어 있다고요. 프랑스의 GIGN 나와 있습니다. 이거 옛날에 우리 시험에도 한번 나온 건데 대테러 특수부대라는 정도만 체크하시고요. 디귿 일본은 신경찰법 시대 도도부 현 경찰 그러면 고민하지 말고 그냥 자치경찰이라고 읽으면 된다 그랬죠. 원칙적으로 자치경찰이니까 자치적 성격을 부여하는 거고 또 내가 아까 말했지만 일본은 두 가지를 좀 섞어놨다 그랬잖아. 국가경찰의 성격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이걸 베껴온 거죠. 지금. 그 다음에 일본의 공안위원회 임기는 5년 1회 중임 가능하고 사법경찰 규칙 재정권도 있고 사법경찰 직원 사법경찰관이죠. 징계 파면권 등도 가집니다. 됐죠? 여기까지 보시고 지문 정도는 좀 정리하세요. 하기 싫어도. 오케이 잠깐 쉬었다 합시다.